직장에서 징계, 와,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?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회사가 정말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? 오늘 대법원이 뭐라고 하는지 그 판례들을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이죠. 회사가 날 그냥 막 자를 수 있나?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속으로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. 답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정답은 아니요입니다. 우리나라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어요. 공정한 징계에는요,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왜입니다.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그냥 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되고요. 누가 봐도 그럴만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법원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인정한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? 자, 첫 번째 사례, 바로 경력을 속인 경우입니다. 우리가 흔히 학력 위조라고도 하죠.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생산직에 지원하려고 일부러 자기가 대졸이라는 걸 숨긴 직원들이 있었어요.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신뢰를 깬 거 아니냐 하면서 해고하려고 했죠. 자, 여기서 질문. 이렇게 학력을 숨겼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해고하는 거 가능할까요? 법원의 대답은 놀랍게도 아니요 였습니다. 단순히 학력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너 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법원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봅니다.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못했나? 아니 도대체 왜 학력을 숨겨야만 했을까? 이 일 때문에 회사 분위기나 질서가 와르르 무너졌나?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. 아주 종합적으로요. 이력서 문제뿐만이 아니죠. 입사하고 나서의 성과도 당연히 중요합니다. 바로 근무 성적 분량인데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그냥 옆자리 동료보다 실적이 조금 안 나온다.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법원이 인정하는 수준이 되려면요. 이건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저하게 성과가 나빠야 해요. 이거랑 관련된 아주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. 어떤 보험사 관리자였는데 실적이요. 다른 동료들 평균의 6%도 안 됐대요. 100점 만점에 6점도 안 나온 거예요. 정말 심각하죠. 회사가 물론 바로 자르진 않았어요. 좀 잘해봐라 하면서 기회도 주고 경고도 여러 번 했죠. 근데 전혀 나아지질 않은 거예요. 그리고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그냥 일을 좀 못하는 수준이 아니다. 이건 회사랑 맺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내팽개친 거다. 그래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거죠. 그리고 아마도 가장 심각하고 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징계 사유겠죠. 바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정말 단호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요. 이게 그냥 듣기 좀 거북하고 불쾌한 수준을 넘어서요. 아예 직장 자체를 끔찍하고 모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. 그래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동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. 바로 이 판결이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. 여직원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지점장이 있었는데 결국 해고당했거든요. 법원도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고요. 여기서 법원이 딱 못 박아서 강조한 게 있어요. 가해자가 전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. 친밀감의 표시였어요.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딱 하나. 그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뭘 느꼈고 회사 분위기가 어떻게 망가졌느냐. 바로 그 결과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징계해야 할 만한 이유가 생겼어요.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? 그냥 바로 징계하면 될까요? 천만에요. 아직 두 번째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. 바로 어떻게 징계할 거냐, 즉 절차를 잘 지켰냐는 문제입니다. 대법원은 징계의 이유만큼이나 그 과정이 공정한지를 정말 깜깜하게 봅니다. 이 사례를 보면 절차적 공정성이 뭔지 감이 확 오실 거예요. 어떤 회사 규칙에 징계위원회를 열 때 회사 측이랑 직원 측 대표를 똑같은 수로 둬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. 그런데 대표이사가 직원 측 대표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뽑아버린 거예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법원은 이건 그냥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판이다.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. 라면서 징계 결정 자체를 그냥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건 직원들이 파업 같은 걸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한 회사가요,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한 거예요. 법원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? 당연히 무효라고 했습니다. 왜냐? 이건 징계라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직원들 겁줘서 활동 못하게 막으려는 거잖아요. 이런 건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라고 본 겁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. 바로 얼마나 세게 징계할 거냐, 즉
비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. 아주 쉽게 말해서 모기 한 마리 잡자고 대포를 쏘면 안 된다 이겁니다. 잘못한 게 10이면 딱 10만큼만 벌어줘야지 100만큼 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럼 법원은 이 잘못의 무게를 어떻게 잴까요?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. 아까 그 여러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관리자,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죠? 그건 정말 심각한 잘못이니까요. 하지만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. 택시기사님이 사정이 어려워서 회사에 내야 하는 돈, 그 산업금을 며칠 밀렸다가 나중에 다 갚았거든요. 근데 회사가 이걸로 해고를 한 거예요. 법원은 아니, 이건 너무 심했다. 해고는 너무 과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잘못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개의 기둥을 살펴봤습니다. 첫째,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? 둘째, 절차는 공정했는가? 셋째, 징계의 수위는 적절했는가?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쫙 꿰뚫는 핵심 원칙이 바로 나옵니다. 결국 이겁니다. 어떤 징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려면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해요. 첫째, 징계할 만한 이유가 정말 있는가? 둘째, 그 과정은 깨끗하고 공정했는가? 셋째, 그래서 내린 벌이 잘못에 비해 너무 과하지는 않은가?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. 이 중에 하나라도 땡 하고 걸리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오케이가 되어야 합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이 원칙들을 제대로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 조직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과연 이 세 가지 원칙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?